윤석열의 국정브리핑 1호가 뭔지 사람들 벌써 다 잊었을 거예요. 윤석열은 국정이란 단어랑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이거든요. 네. 국정이란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런 윤석열이 국정 브리핑을 했어. 처음으로. 그게 뭐였냐? 가물가물하죠.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어. 그게 첫 브리핑이었어요. 그게 1호야. 나 이제 국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선수 교체 후 자세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현주 의원 박수로 맞아. 네. 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하나 좀 새롭게 하려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네. 네. 지갑 속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바쁜 경제통 이현주입니다. 지갑 속 내란. 지갑 속 네, 내란. 지금 다 지갑 속 내란 중 아닙니까? 맞아. 예. 경제통 이현주입니다. 예. 네. 그 바빠서 요새 못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네. 뭐 이제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았던 것도 있고 회의 시간하고 뭐 본회의하고 계속 겹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자주 또 불러 주셔야죠. 그러니까 짜증을 좀 맞아.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 벌써 잊었죠? 최고위원입니다. 알고 있죠. 대단히 아니 많이 고맙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매불 쇼는 어쨌든 최우선 순위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불방망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에는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4년 6월 3일 맨날 술 퍼먹고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늦게 출근하던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도 국정 한번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서서 동해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네. 그때 그 윤석열의 사기 행각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완전한 사기죠. 무려 경제 규모 2,200조. 삼성의 5배.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와 그때 뭐 안덕근 장관이 난리 쳤어요.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장관도. 장관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 주가 폭등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주가 폭등했고.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주가 폭등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요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게 6월 3일에 이거 딱 발표하는 날 우리 매불쇼가 이거 다뤘었거든.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지. 너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 김진 에너지 형님이 맞아요. 해갖고 이거 액트지오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우리가 그 사진 해갖고 현장에서 바로 찾아서 보여줬잖아요. 바로 했잖아. 맞아. 구글 돌아가갖고 그때 우리가 그거 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발표 직후여서였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 저게 뭐야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했다고 우리가. 그래서 오자마자 경제 전문가도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왜 해저 개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지도를 보여주는데 뭐야 저기서 왜 회사가 나와. 집 찾은 거. 우리가 여기서 그때 했었어. 여기서. 혼자서 시시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의혹 보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이거는 막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사 시추에만 1,200억 원. 와. 1,200억 원 들었어. 그런데 석유공사가 어제 21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공사 공식 발표입니다.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로 결론 난 겁니다. 야, 이거 짚을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그때 기억나세요? 탄화수소 그때 60%인가 될 거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저 아까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했는데 아마 6% 정도. 네. 네. 그리고 이 탄화수소의 부존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요.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뭐거든요. 네. 순서상. 네네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탄화수소가 확인이 돼도 그 다음에 또 절차가 있어요. 뭐냐하면 그래도 경제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팠는데 그래서 있긴 있어. 그런데 매장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 경제성 채산성은 없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추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너무 웃기는 거죠. 이거 거의 완전 사기야. 사기라고 봐야 되고 예. 그때 보면 뭐 액트지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계적인 뭐 굴지의 무슨 회사? 최고 네. 수준. 근데 최고 그 수준. 회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법인세 체납을 갖다가 맞습니다. 4년인가 하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름 네. 뭐였죠? 1인 회사였어. 아브레우. 액트 비트로 아브레우인가? 아브레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아브레우 나지만 한국까지 뭐 불러가지고 그걸 안 네. 기자회견까지 시키고 갑자기 와가지고 와 그때 막 공무원들 다 나가고 그랬는데 그놈들 일단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보니까 그 저기 저 성과급도 받고 막 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한국 석유공사 대왕고래 담당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최소 징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뭐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그 일단 동해 탐사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했던 팀인데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와. 받았다고 하고 S 등급 그러니까 받았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최고 등급이야. 도대체. 네. 아니 이게 뭐야? 왜 자, 최고 등급? 그리고 이 동해 탐사팀이 속해 있는 사업 본부가 있어요. 이 사업 본부가 두 번째 높은 등급을 또 받아가지고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아,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 완전 아니 사기다. 뭘 잘했는데? 정부의 예산을 땡겨 왔으니까 예. 정부 예산 가지고 돈 잔치 하는 거죠. 와. 아 예산 땡겨왔다. 저는 뭐 한두 사람이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귀에 속삭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윤석열의 국정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국정은 해먹을 결심 또는 해먹-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네. 뭐 우크라이나 왜 갔겠어요? 가족들끼리 해먹자. 캄보디아 왜 갔겠어요? 그죠?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부분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서 그렇지. 출세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결국은 그 담당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전문가이면서 여기 호응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 거의 다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때 네네. 아브레우랑 다 연결돼 네, 있다는 맞아, 거 다 맞아. 찾아냈었어 어렵잖아요. 당시에. 그때도 맞아. 막 있었어요. 예, 막 있었어. 뭐 거기에 무슨 논문을 같이 쓴 사람, 예. 무슨 뭐 다 그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제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맞습니다. 있었죠, 그때. 그놈들 이제 청산해야 돼. 징계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석유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석유공사에서는 지난해 초에 2024년이니까 초에 그거를 알 때만 해도 가능성 있는 후보지 중에 한 군데였었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덜컥 누군가가 이거를 부축해가지고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이미 알고는 있었던 곳인데 대상자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은 아닌데 그거를 대통령이 발표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관여를 했냐라는 걸 밝혀내야 되고 네. 발표 직후에 문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아브레오도 끌어들였었고요. 그리고 이미 시추선이 이동을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네. 시추선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발표한 뒤에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까지 다 된 상황에서 시추선이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해의 포항 앞바다에 시추 작업을 해서 실제로 거기 어민들은 피해를 막대하게 자, 입었어요. 이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사기에 동조했던 공무원은 성과급 잔치벌이지. 그렇죠. 네. 반면에 포항 어민들은요 이 시추 때문에 홍게잡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수십억 피해를 봤어. 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어요.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 광역 기초의원들 얘네들은 포항 어민들을 살릴 의무가 있잖아.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고. 그러면서 윤석열의 사기 행각에 동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동조했느냐? 당시 이걸 발표할 때 말고 윤석열이 계엄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동조를 했었어. 이놈들이. 이거는 박제해야 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포항시민 기대와 염원을 짓밟는 민주당은 사과하고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적극 반영하라. 포항 시민의 기대와 영원히 짓밟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놈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아유. 12월 6일입니다 이게. 이게 논리가 민주당이 윤석열의 계엄을 저지하고 예. 나중에 뭐 탄핵까지 합니다만 예. 탄핵했기 때문에 산유국엠의 꿈이 좌절됐다. 이 맞아요 논리네. 그거예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야. 아니 근데 저런 참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 와. 산유국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옛날에 오일 쇼크 때 네. 1970년대 얘기예요. 박정희 때 이야기예요, 네, 박정희 그러니까 때. 지금은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원유가 나진 않지만 원유를 우리가 정제를 해서 정유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정유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 정유 제품 수출국으로는 전 세계 한 5번째 안에 들 겁니다. 네, 이현주 정유사 최연소 이사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중요한 경제성이에요. 네.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난 아까 말씀드린 거 내장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저기 시추 막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뽑아도 그게 질이 안 좋거나 채산성이 없거나 시장성이 없으면 내다 팔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광구들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원유가 안 나서 안 뽑는 게 아니라요. 네. 있어도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채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가 있으면 막 수 킬로미터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사고를 친 거죠. 아니 상식 그리고- 없어서 그렇다기보단 뭔가 해먹을 그럴 수도 뭔가를 있고요. 찾은 네. 거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들여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까 지금 박지용 의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거기 지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네. 근데 저게 계엄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무산으로 들어가면 네. 그 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역에 풀린다는 걸 전제로 지역 위착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아. 있어요. 그게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12월 6일 날 부랴부랴 계엄 직후인데도 나와가지고 아.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나섰던 건 아닌지도 봐야 돼요. 그럴 수 지역에는 뭐 충분히 가스가 나오든 말든 말도 그게 중요한 게 거기 아니고 그 인력 투자되고 거기 설비 만들고 그리고 아. 인원 내려가 그러면 뭐 시추 지역에는 설비 어떤 같은 일이 거. 있을지 네. 모르잖아요. 뭐 그 그런 진짜 거는. 미친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나가서 지역에 그게 이른바 나라의 눈먼돈이라고 하는 돈들이 아. 그런 게 지방에 그런 것들 혹시 저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간단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돼. 어민들 피해라는 게 그거를 시추하기 위해 설치를 하면은 그 반경으로 모든 게 예.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아니, 작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구멍 뚫고 있는데 옆에서 바다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예컨대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렇게 중동 같은 데는 그게 뚫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몇 킬로미터 막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집안의 무리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네. 포항에 굉장히 지진도 일어났던 곳이에요.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제 실패했다. 더 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이 유착 관계 네. 끝까지 파내야 된다는 그러네요. 점 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혹시 뭐 국정감사라든지 아니 당연히 하죠. 아. 이거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들이 엮여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거 네. 다 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석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원 탐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안 맞죠.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를 국가가 국민 혈세를 생으로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화국에서는 이거를 민간 회사들이 리스크를 지고 자기들 리스크 부담으로 대부분 하는 거고 네. 국가는 뭐냐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이드를 한다든지 기술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를 국민 혈세를 가지고 막 하면 이런 탐사는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쨌든 초기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를 생으로 완전히 국민 혈세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왕정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왕인 줄 알았던 네. 거죠. 이러면 진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아니 혹시 그 법조인님 이 윤석열한테 손배 청구할 수 없는지 부상권 청구 이 사업과 관련해서 1,200억 원.
1,700억이요. 뭐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민사 책임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본인이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라면 구상권도 가능할 수 있죠. 네. 예. 왕은 원래 이런 거 사적으로 하려면 내탕금으로 해야 돼요. 자기 아크로비스탄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아. 자기 돈으로 해야지 자기 돈으로.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 까와 관련해서 그렇지. 있지 않았을까. 네, 뭔가 그것도 그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급등했거든요. 엄청 맞아요, 컸어요. 엄청 뛰었어요. 예. 조사를 알겠습니다. 자.